선생님 그 청소하고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과학실에 쓰거든요. 네. 선생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한테 처음으로 그 매니저 선생님 생겼어요. 없던 게. 진짜요? 어떤 말 이제 한마디요, 선생님? 생겼거든요. 그게 오, 2학기부터 시작했는데 제 말 그 한마디로요? 선생님은 예, 어쨌든 수업에 제가 끝나고 나면 굳이 사진을 청소하고 일부러 찍어놔요. 그 네. 교실은 아무나 다 쓰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덕분에 관리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청소하고 아이들하고 아이들 그 뭐 흘린 거 없이 잘 했다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멘트를 남겨요. 선생님. 진짜. 저는 근데 그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저도 나름 노하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열악하잖아요. 교실을 나눠 쓰니까. 물론 서로의 상황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었지만, 청소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도, 이제 저희가 빌려 쓰는 교실이니까, 원래 맞아요. 쓰시던 그때 막 교수님, 그랬다 교실 그랬다. 쓰시는 담임 선생님이 제가 다음 주에 갔는데, 이제 다짜고짜, 이제 맞아. 책상에 여기 써 있었다고 이렇게 아이가 쓴 거 아니냐고. 근데 맞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를 하러 간 청소 담당 선생님이 아닌데 청소를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수업보다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청소를 하러 간 게 아닌데 청소가 뭐 쓰레기가 남아 있었다, 뭐 낙서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확실하지 않잖아. 여러 사람이 쓰는 교실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원래 책상, 저희 지우개, 지워말로 똥가루 많이 나오잖아요. 지우개. 그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는 싹 치우고 정말 그 하나하나 책상을 다 닦구나. 그래서 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담임선생님 오셔가지고 욕을 써놨더라고, 저한테. 애들을 조금 이렇게 해야겠다, 케어를 하시길래 어느 부분, 어느 책상에 써 있던가요? 어떤 욕이 되어 있던가요? 하니까 그 욕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고, 어떤 욕인가요? 이러니까 충격적인 말이면 시간이 지나도 뇌리에 박히잖아요. 어떻게 애가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해서 거기다 아무렇지 않게 진짜 실질적으로 개 땡땡인가요? 아니면 씨 땡땡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그래서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라고 확신을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드렸어요. 아, 선생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하지만, 책상을 수업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다 닦고 온다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제가 분명 안 닦고 갔을 거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본인의 아이들인지 우리 아이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건 아니니까,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써져 있는데 누군지를 모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정은 빼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수업하는데 생기는 상황에서 최대한 감정 싸움이 안 되려면, 팩트밖에 없구나. 두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하면, 진짜 아무 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에 대한 얘기도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가지고, 에어컨 얘기도, 에어컨을 분명히 끄고 사진 찍거든요. 닫혀 있는 거. 여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켜놓고 갔다고, 전기세 어떻게 할 거냐. 밤새도록 돌아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왔더니, 교실이 완전히 뭐 북극처럼 냉방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 오후에 그 수업했던 선생님이 당신 아이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도, 저는 간혹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에어컨을 찍고 있는데, 뚜껑 닫힌 채로. 왜냐면 옆에서 에어컨을 옆반에서 켜면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에어컨 그 리모컨이. 그리고 중앙으로 조절하는 곳이 있거든요. 개인으로 말고 어떤 학교는 거기서도 또 누군가 뭐 스치거나 다른 건 누른다고 켜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왜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저 사진을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날개가 닫힌 것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지시킨 것까지 다 찍어두고 옵니다. 왜냐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 혹시 서로 속상할까 봐 저는 그렇게 수업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미. 그 뒤로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것도 노하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냐면 되게 예민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전기세는 살림 사는 그리고 사람한테는 오해를 받는 게 기분 나쁘잖아. 내가 수업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욕을 먹으면 맞아요, 선생님. 속상하니까. 맞아. 근데 이제 청소나 수업 전, 이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음, 무조건 사진.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이제 청소 깨끗이 한 거, 떨어졌던 게 없던 거를 찍고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그 말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생긴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감정 싸움도 없이 그냥 깔끔해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분은 아마 선생님은 이제 못 건드리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오, 맞아요, 사람이구나. 선생님. 그냥 왜 되게 이 저는 사람을 안 건드리지? 맞아요. 저는 평소에 허술하거든요. 허술한 이유가 저도 대학원을 두 개를 이제 석사를 두 개를 했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사실 정말 허술하고 웬만한 끈기가 없으면 애 키우면서 쉽지 않아요. 논문까지 쓰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영향이 뭐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저희도 만나면은 뭔가 박사님 만나면 불편해요. 너무 완벽할 것 같고 깐깐할 것 같고 전문가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편안하지 않은 느낌? 왜냐면 주변에 이제 자주 만나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니까 뭔가 뭐 잘못 말하면은 지적할 것 같고 뭐 하나 하면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데 평소에 정말 제 성격은 조 선생님이 대부분 몰라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력 있게 뭔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는 게 저도 민간 자격증 16개, 그리고 국가 자격증도 제법 돼요. 그래서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너무 통하는구나 했던 게, 저는 음, 다른 사람의 뭐, 뒷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거보다 저의 내면에 집중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네, 음. 내 갈 길을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뭐 어째서 저째서, 그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말을 해도. 항상 이제 만나면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제가 말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스피치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의외라고 해요. 그냥 저는 입장, 네, 그래요. 저는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니까. 왜냐면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갔어요. 주말만 쉬고. 그러니까 정말 그 방과후의 매력도 있고, 그 제 핸드폰에 몇천 명이 있겠죠. 그 연락처가 부모님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네. 비용을 학원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이들 다양하게 열심히 있잖아요. 한 곳이 네 아니라. 맞아요. 열심히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한 선생님을 이 비용을 가지고도 만날 수 있다. 만나기 힘든 아이들이 있을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맡으니까 1학년 1년, 2학년 1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직업에 너무 매력적인 게 다양한 아이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1학년부터 6학년 선생님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난이도도 그렇고 수준도 더 나눠야 되고 학원은 오히려 소규모로 하고 그 아이들의 니즈에 맞게 탁탁 해줄 수 있는데 그 공교육 간의 방과후는 1학년부터 6학년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그분이. 저는 그렇게 수업을 근데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안 나눠요? 저학년, 고학년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게 굉장히 무색해졌어요. 우리는 저학년, 고학년 딱 나눴어요. 1학년부터 3학년, 네네. 4학년부터 6학년. 맞아요. 네. 그런 학교도 있지만, 이제 그 책 수업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피치 수업 같은 경우는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치 수업을 해보지 않은 친구가 6학년이 있고, 지금 4년째 똑같은 책이에요. 바뀌지도 않았어요. 거기 좋아서 와요. 어머님한테도 제가 연락을 이제, 어머니, 제가 책을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책이 똑같은데, 괜찮으시냐고, 이제 다른 수업을 조금 다양하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 1, 2권으로 4년째 오는 아이가 있어요. 괜찮대요, 어머니. 왜냐하면 1학년 때는 거의 글을 못 썼어요. 비워봤어요. 2학년 때는 더 잘 쓰고, 3학년 때는 자기가 아이들을 리더십 있게 알려주는 거니까 끌어가고, 4학년 때는 이제 날아다녀요. 제가 할 멘트를 하고 있어요. 너는 선생님이 다음으로 너가 이제 수업을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이지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해본 친구들이 6학년인데 1학년보다 말을 잘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간단간단하게 반에서는 이제 해봤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스피치에 관해서 나눠진 커리큘럼으로 뭐 키자니아 같은 데 가서는 이제 뭐 한 번씩은 해봤겠죠.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 스피치로는 학년을 나눈 적이 없고 독서논술 스피치 같은 경우도 저도 그전에는 나눴었는데 합쳤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지만 기본적인 거 아까 선생님이 새로운 신간을 저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저한테는 그것도 좋지만 왜 좀 오래된 고전 같은 유명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하냐면
물어봤어요. 5, 6학년한테. 너 뭐 종이봉지 공주 봤니? 강아지똥 봤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몰라요, 애들. 네, 네. 그래서 5, 6학년 애들한테는 고전을 해요. 맞아요. 저학년, 그 학년에 4, 유치원 5, 수준이잖아요, 6학년들한테 주는 선생님. 거예요. 네, 그게 애들 유치원 몰라요.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흥부전 뭐 이런 거 어? 몰라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 예. 유치원 때 음.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아니에요. 유치원 때 그런 거 음. 안 해요, 요새. 예. 그리고 그 책을 지금 6학년들은 지금처럼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고 하는 수업에 수요가 많은 시절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지금 1학년하고 터울이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아이들이 참여 교육,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맞아요. 6학년들은 그거 과정을 이제 좀 어중간하게 겪은 애들인 거예요. 뭐 선생님이 가서 책을 직접 읽어주고 소위 토론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게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더 말을 잘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데 들어야지. 조금 이따 이게 아니라 궁금하면 바로 질문하는 시기를 겪은 거예요, 아이들이. 왜 참아요? 궁금한데. 근데 이제 5, 6학년들은 이제 코로나도 겪고 하니까 오히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슉 지나가고 학교로 왔는데 엄마가 또 다 좋은 책, 권장도서, 필독서를 읽어줄 수 없잖아요. 빌려서 혼자 읽기도 힘들고. 읽었는데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보면. 읽었대요.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에 뭐 주인공이 누구였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기억 안 나요. 그럼 읽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일단은 이거 읽어봤어? 초등학교 때 다 읽고 오는 건데 아름다운 가치사전 같은 경우도 모르대요. 처음 봤대요. 제가 이 스피치 책에 다, 안에서 그러니까 학급에 하나씩 다 꽂혀 있는데, 맞아요. 심지어 그 부분 발췌로 국어 교과서에 있어요, 선생님. 온전한 책을 다루는 게 아닌 거죠. 그 부분만 근데 발췌돼서 온전하게 중요한 있어도 거. 그거를 다루진 않으니까 당연히. 그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선택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생각을 나눴으면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책 수업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거를 막 하고 가는 걸로 저는 지금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라도 이거 읽어봤어? 하고 왔어? 이러면 모르는데요? 안 읽어봤는데요?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중학생들도 그림책 수업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선생님이 아까 첫 시간에 스피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여러분이 5분 정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반면에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아, 그게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초성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이미 뭐, 답이 애들이, 음, 어, 그러니까 제가 한 애들은 그런 맞아요. 걸 잘 찾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어쨌든, 음. 예, 초성이 안 근데,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애들이, 어. 그래서 저는 짝끼리든 네 명이든 팀워크를 되게 많이 시켜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리더하는 애들이 하나씩 책을 많이 읽은 친구, 어휘력이 좋은 친구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같이 그렇게 그거를 하면 해결하게 하죠. 네. 잘하는 아이들은 찾아요. 그러면 못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 먼저 답을 말한 거에 쫓아가요. 자기 생각한 답이 아니라서. 그래서 생각해서 뭔가를 결론을 낼 때는 기본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응용을 할 때 너네끼리 생각해서 또 한 다른 방법이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 방식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확립이 안 되는데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안 들어본 친구들, 새로 들어온 한 명, 그 새로 들어온 한 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19명 이미 다 쭉 들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얘 한 명을 위해서. 얘는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미 아는 거에 그냥 딸려가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걸 선생님이 한번 읊어주시면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뭐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 기본적인 거 틀을 잡아주시면 또 아이들이 아예 처음 오는 아이들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잘하는 아이들은 수업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 대치동에도 레벨 테스트 같은 거 하는 이유가 그 아이의 레벨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 오지 않았어도 그 친구는 잘할 아이들이라. 이미 다른 데 가도 기본적으로 맞아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면 이제 못하는 아이 쪽으로 저는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중간 정도로. 그래서 조금 처음 접하지만 쉽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를
이렇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거의 충성 고객처럼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한글하고 책 읽고 말 시키고 발표하라는 거 싫어하는 것만 하는데 오겠어요. 선생님이 좋아서 오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랑 이제 조금 재밌게 하려면 잘하는 애들을 막 너무 잘하면 걔네들이 기가 죽더라고요. 처음 온 애들은. 이게 뭐야, 나 빼고 다 지금 굉장히 막 박수 치고 잘하는데 나만 못 따라하면서 그런 약간 위화감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쉽게 그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방식이 오늘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음, 기본 베이스가 제가 가진 정보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나중에 스피치 수업 하실 때 이제 그렇게 음. 미리 저는 해봤잖아요. 아이들을 똑같은 책으로 학년이 다르게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더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 하더라. 이런 거를 제가 먼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학년 대상을 진짜 저학년들 늘봄 수업 계속 하시니까 이제 너무 복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 늘봄 선생님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셔요? 아, 목이 너무 그러니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두 번 하시는 국어 거예요? 시간에, 국어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음. 제가 한 번 가면 무조건 두 타임을 가고 한 학교에 네 타임을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하시겠네요. 3, 4교시, 점심시간, 5, 6교시. 아니요, 1, 2, 3, 4. 저는 오전까지 12시 아, 모든 게 끝나야 돼요. 학교 그 오전 시간에 하시는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 네, 오후가 도서관에서 아니고요. 그럼 저를 늘봄은요, 파견해가지고 각 선생님? 학교를 다 보내요. 예. 늘봄은요? 그건 도서관 수업은 창체처럼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늘봄은요, 선생님? 늘봄도 저는 오후. 늘봄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방과후였다니까요. 방과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많은 아이들을 지금 계속 만난 거예요. 학년을 넓게. 이런 케이스도 보고, 이런 아이들도 해보고, 워낙 그러니까 저도 많으니까, 그걸 학년 네 넓게 번씩. 계속했지만 선생님은 한 학년, 그러니까 그 1학년부터 6학년을 쭉 한 반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한 반에 많죠. 넣은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는, 나눠서도 해봤고, 이제 음, 합쳐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수업을 아까 해주셨던 것처럼 시연하신 그 주제로 한다고 치면, 똑같이 해요. 그 대신에 6학년, 5, 6학년은 글을 잘 쓰겠죠. 그리고 답을 더 잘 맞추겠죠. 그럼 그럼요. 예. 모둠 활동 같은 한 걸 할 때는, 그렇게 아이가 리더십이 생길 수 있게끔, 모든 학년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5, 6학년 잘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끌어주고 따라하고 보고하고 이렇게끔 하고 대부분 5, 6학년은 좀 빨리 끝나잖아요. 선생님. 어떤 미션을 주면 엄청 잘하니까. 빨리 끝나죠. 예,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도 저는 했던 애들이 분명히 또 할 텐데, 선생님 음, 수업은. 맞아요. 그러면 근데 기억을 잘 못해요, 선생님. 생각보다. 처음 봤대요. 했는데 분명히. 그 근데 이제 처음, 그쵸. 근데 교재가 애들한테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맞아요. 딱, 똑같은 걸 네, 했는데 맞아요. 이거 배운 거 기억 안 나? 잘 모르겠어요. 봤는데 저는 이제 수업한 입장이니까 아는데 아이들은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1년 주기로 저희도 하나 배우면 저는 이제 24차시니까 했던 거를 또 할 시간이 없잖아요, 선생님. 48차시 중에. 그럼 아이들은 그 시간 안에 잠깐 하고 다른 거를 또 저는 또 많이 경험하게 하고 싶으니까 아이들은 또 1년 뒤에 터울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1년 전에 배웠던 그 단어나 다 기억이 안 정답이 생각이 안 나죠.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아이들은 또 더 추가 미션을 줘요.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 그럼요. 선생님 선생님도 좀 끝났어요. 부담이 있지. 맞아요. 선생님 다 당연히 다르게 끝났어요. 하지. 끝났어요. 이러면은 이제 다른 음, 거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하든지 아이들 재밌는 거 두 번, 세 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걔는 이제 미션을 제가 중간중간 따로 줘요. 네, 그렇게 해서 1, 2학년, 6학년 수업을 했어요. 또래랑 하면 좋은 게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잘하는 애들을 못 보는 거예요, 기회가. 와, 저렇게도 아니, 말하네? 왜냐면 저는 와, 뭐 이런 선생님들한테 거를. 일부러 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야지 애들이 모방을 따라해. 근데 그 역할을 애들이 해주는 거죠. 5, 6학년 애들이. 네네네. 선생님 음, 같이 교실에 계셔요? 저희는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 항상 뭐 예를 들어 맞아요, 선생님. 저기 뭐는 하면 한 줄 정의 할 때도 저는 이제 제 거 먼저 말하기보다는 선생님한테 먼저 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그 수업을 제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죠. 맞아요. 전래놀이 예전에 자격증을 따서 그 재능 기부로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이들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럼 음. 이제 전래놀이를, 전통놀이를 설명하고 하면 담임 선생님도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체육관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을 같이 이제 익히게 해서 참여를 시키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선생님하고 협력을 되게 잘해요. 맞아요. 선생님 그거 진짜 책 읽는 능력이에요. 것도 선생님을 시켜요, 저는. 맞아요. 능력이에요. 아니, 선생님 잘하고 너무 잘해요. 계세요. 선생님들이, 요즘 선생님들이 글을 나레이션처럼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 네. 1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마지막 선생님 것 같아요. 오늘 소감 1분 안으로 선생님 하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저는 어떠셨어요, 오늘 선생님? 하루, 그러니까 제가 수업한 거는 선생님의 어떤 지고지순한 어떤 선생님의 그 교육과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네,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동영상을 틀고 운전을 늘 하셨어요? 동영상을 트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들리잖아요. 네.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른 아나운서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한 그랬잖아요. 중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 기교가 없이 네. 스피치가 꼭 그렇게 아나운서 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밤마다 우리 만나야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좋아요. 강원도 매년 가가지고.